자, 한 두 서막이지만 이제 한번 마치거든요. 그 160페이지에 그 대장소관청의 구청의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써 있죠. 요건 우리 대장과 우리가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어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대장 왼쪽에는 이게 토지의 표시상, 지목 면적 있고 오른쪽에 이제 소유자가 적혀 있죠. 이제 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가서 하는 등기가 우리 소유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갑구에서 소유권 이렇게 보전 등기 행위됐다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대장이 먼저 바뀌었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이렇게 마치면 소유자는 대장에만 이제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에도 있죠, 그죠? 구청에서는 이건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이건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소유자 바뀐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서 나중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 이렇게 대장과 소유자 부분을 일치시켜서 언제 등기가 마쳤다는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대장소관청에 그 등기소에서 이제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내는 모든 등기는 보내지 않고 이렇게 되게 새로 소유자가 바뀐 등기만 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등기가 있고 보내지 이제 않는 등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치면 보내거든요. 이 보전 등기를 마칠 때 보내는 것은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보전 등기 된 소유자가 일치해야 모두 생략 등기를 막잖아요. 만약에 이제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하고 이 보전 등기가 된 사람하고 다르면 이건 지금 등록세 모두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등록세 참탈하니까 이렇게 보전 등기 마칠 때 보내고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면 보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소유권 이전 여러분 가등기 있었죠, 그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있잖아요. 이때는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때는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받게 되면 보내지 않고요. 또 소유권의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유권의 변경은 공유 지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갑과 을이 이렇게 2분의 1씩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이 3분의 2 가지고 있고 3분의 1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공유지 업명부 있었죠, 그죠? 거기에 지분이 있었잖아요. 고소한 지분 생각나죠? 그리고 공유지 업명부에 지분도 바꿔놓아야 이 사람한테 재산세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바뀌는 것을 소유권 변경 경정이고요. 세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바뀔 수 있죠. 그럼 대장에도 성명 주소 바꿔놓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 주소에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마치 보내고요. 또 소유권의 이렇게 말소와 소유권의 말소 회복 등기가 보내거든요. 자, 우리 소유권이 말소됐다는 것은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된 게 말소됐다. 그럼 누구로 다시 간 거죠? 갑. 말소 회복이 됐다는 것은 다시 누구로 온 거죠? 을. 그러니까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 소유권의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맞아요 보내고요. 지금 또 무슨 권만 지금 보내죠? 소유권. 그리고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건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내. 왜 안 보낼까요? 예, 대장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혀 나니 없죠. 그래서 을구의 행위진 느끼는 안 보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나오지 않고 나오게 되면 요 소유권과 관련돼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가시 나온 거, 뭐 나온 거? 그렇죠. 가시 나온 거, 가짜 나왔죠, 가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세무서에 보내는 것은 뭐 세금 걷기 위해서 소유권 보전과 이전 등기, 세무서에는 가등기까지 보냅니다. 제일 밑에 그래서 그 우리 안 보내는 것만 그냥 보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 그래서 가시에는 통지해주지 않는다. 예, 그 세무서에 보내는 등기는 그냥 읽어보시기로 하고. 자, 이제 두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자, 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거는 이거 있었죠.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로 가면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게 각하죠, 그죠? 그 각하대에서 억울하다 우리가 뭘 통해서 구제받죠? 그렇죠.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선 이의신청의 요건은 요 등기관의 요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즉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구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요걸 이제 좀 중요해요. 이신청하는 사유거든요. 등기한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죠, 그죠? 법원에 가서. 그럴 때 어떤 각하한 거에 대해서는 뭐한 거에 대해서는 각하. 우리 등기한이 둘 중에 하나 처벌하겠죠, 그죠? 하나는 등기를 거부하는 걸 뭐죠? 각하.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실행.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등기한이 거부하든지 해주든지. 근데 우리 각하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유, 우리 각하 사유 29조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죠? 11호까지. 어떤 사유를 통해서 등기한이 각하했건 내가 이시청할 수 있어요. 1호에서 각하시켜도 이시청할 수 있어. 관할 위반이다, 각하해도. 2호에서 각하도 이시청할 수, 3호에서 각하시켜도 이시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도 다 이시청이 가능해요. 근데 등기한이 각하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실행한 것은 1, 2호만. 몇 호만? 1, 2호만. 우리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 요때만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없애달라고. 아까 우리 3호 이하 있었죠, 그죠? 3호 이하는 우리 뭐에만 포함하면? 실제 관계에만 포함하면 유효하니까 이건 말소해달라고 이의청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합니다. 각한 것은 다 뭐 할 수 있다? 이의청할 수 있다. 근데 실행한 것은 실행한 것은 몇 호만 할 수 있다? 1, 2호만 할 수 있어요. 3호 이하는 할 수가 없어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요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요 각한 거에서는 제3자가 안 나타났거든요. 거부했으니까. 등기부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요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각한 것. 근데 등기가 실행된 것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요 신청뿐만 아니라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이제 손해보는 이해관계인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규에 뭐 이해관계인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나오는데, 되는 사람은 아까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이 있었죠. 그 채권자가 되시는데 그 채무자가 없애버리면 채권자는 내가 한 거 없앴다고 해가지고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상속인이 아닌 자들, 이웃 주민이 나타나서 우리 집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신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만 이해관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등기한이 처분이 제대로 했는지 이 당부당은 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요. 결정 처분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당부당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와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방한 전세를 들어가면 뭘 갖다 주죠? 도면. 근데 등기소에서 1월 달에 왔는데 도면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등기한이 각하시켰어요. 도면 안 가져왔으니까. 근데 6월 달에 이의신청이 그때 도면 들고 와가면서 당신 왜 1월 달 도면 안 가져가서 각하시켰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등기한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는 그 당부당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와서 이의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의신청은 법원에 가세요. 지방법원에. 그런데 등기한한테 한 번 더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 이의신청서라는 것은 등기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효자 들은 거예요. 시효자 들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꼭 합격하소서. 뭐 하소서? 합격하소서. 시효자 들은 거 그냥 시효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의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한다? 등기소. 우리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그리고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10년, 20년 기나더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요거 하나인데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신속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등기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서 어떤 불합리가 들어오냐면, 법원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판단해 봤더니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사건이 복잡해. 그래서 나중에 이의신청이 이겨가지고 이의신청한테 등기해 주라고 봤더니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아서 이의신청이 후순위가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법원은 이의신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우선 순위만이라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우리 순위만이라도 확보하는 느낌이 무슨 느끼죠? 가등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순위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가등기 해달라고, 가등기를 등기한한테 해달라고 이 가등기를 명할 수가 있어요.
결정하기 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등기한테 한 번 더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신청서를 어디다가 제출했죠? 등기소에. 그럼 이 등기소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조치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 신청이 이유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우선 이 신청이 이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 말이 맞다는 걸까요? 신청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각각 잘못했죠. 그죠? 그럼 미안하다라고 자기가 등기 스스로 실행해줘요. 자기 등기관이 말이 맞으니까. 이 신청의 말이 맞으니까. 근데 이 신청이 이유 없다. 그 얘기는 누구 말이 맞다는 거죠? 등기관. 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자기 상급단체인, 자기 감독단체인 지방법원에 3일 내에 이렇게 송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헷갈려요. 이렇게 이 신청이 이유 있을 때 3일 내에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이러면 X지. 이유 신청 이유 있을 때 보낸다, 없을 때? 없을 때. 이유 있을 때 보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법원이 재판에서 등기한이 잘못 각하시키면 등기를 해주라라고 이게 실행명령, 이게 이제 법원의 이제 명령에서 행해진 등기라고 해요, 나중에.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책 쭉 볼게요. 그 이의신청 부분. 162조. 예, 등기 신청 내용에 등기한이 잘못 부당하게 등기해주면 신속한 구제 방법으로 법은 이의신청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의. 자, 등기 사무와 관련해서 등기한에게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반 자들은 관할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건. 자, 등기한의 결정 처분이 부당한데, 자, 이의신청 사유 각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각하는 데는 이의신청하는데 제한이 없다. 예,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니은에 등기를 실행한 거죠. 그죠? 이때는 우리 몇 호만 할 수 있었죠? 그렇죠. 1호와 2호에 한해서만 말소에다라고 신청할 수 있지, 3호 이하의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할 때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 처분의 판단 시점은 그 처분시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이의신청할 수 없다. 자, 이의신청인. 자, 우리 이의신청이 각하는 신청이만 할 수 있고 이해관계 X 써 있죠. 그죠? 근데 등기를 실행한 것은 신청인 플러스 이해관계인데, 그 예규에 그 이해관계인 되는 사람의 1번 하나예요.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서 말소되면 그 말소 처분에 대한 채권자는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2번은 상속인이 아닌 자들은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신청할 수 없고, 자, 저당권 설정자는 집주인이죠. 그죠? 집주인은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당권이 이전 등기가 대표 수수가 은행에 합병되는 거죠. 은행에 합병되는 게 여러분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 저당권 설정자 우리절이죠. 그죠? 그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은행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그 양수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 이의신청할 수 없까요? 그 정도는 보시고. 자, 2번에 이의신청은 서면이고 구두가 안 됐고, 3번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관을 감독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해서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한다? 등기소. 그리고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응?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냥 등기는 실행이 되고 기간 제한도 없다고 써있죠? 그때 밑에, 자, 등기관의 조치에서 각하 보면 보세요. 자, 이유 없을 때 법원에 3일 내에 보냈어요? 있을 때 보냈어요? 그렇죠. 이유 없다고 할 때 자기 감독관청인 법원에 3일의 의견을 붙여서 보는 거지, 이유 있으면 그냥 해주면 되죠. 그죠? 네, 이유가 있으면 그냥 등기 실행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하나만 더 볼게요. 지방법원에 결정하기 전 조치 써 있죠? 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순위 말은 아까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순위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관에게 뭐를 명할 수 있죠? 가등기 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인터넷 신청이죠. 그죠? 예. 전자신청. 요거 보면 예, 우리 등기법이 이제 마치는 거죠.
왜 이쪽으로 가자. 이거 한참 가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저 뭐로 가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한참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등기 보면 지금 4장 5장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옆으로 지금 3장은 밑으로 지금 쭉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4장 등기법도 거의 다 지금 문제가 지금 4장 5장 위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지금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틀린 거, 용익물권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틀린 거,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틀린 거. 옛날처럼 뭐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 많이 안 나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옆으로 이제 가는 등기들 그 4장 5장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에 우리 전자신청 하나 하고 우리 마칠게요. 인터넷 신청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옛날만큼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등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인터넷 막 다운돼 버리면 되게 행해질 수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래 지금 거의 신청인들도 뭐로 하게 되냐면 방문해서 되게 해요. 법무사들도. 왜 인터넷? 그래서 옛날에는 인터넷을 많이 시키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의한 이 등기 신청 부분이 시험에 장도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부분이요. 자, 인터넷 신청이 많이 안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전자 신청, 인터넷 신청 같은 얘기예요. 우선 인터넷으로 등기할 수 있는 유형은 제한돼 있어요. 지금 우리 등기 종류 몇 가지 있어요? 31가지 봤죠?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30번, 그죠? 그거 다 인터넷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8가지 정도. 그런 등기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이 지정한 등기 유형에 한해서만 우리가 인터넷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출석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석주의가 이제 배제가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격자. 인인데, 인에는 누가 있죠? 자연인과 법인. 이 사람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이 아닌 게 있죠. 그죠? 비법인이 있죠. 그죠? 이게 비법인의 대표 선수가 종중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만 할 수 있고요. 우리 자연인이 하려면 먼저 여기 조금 주의하는데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자연인 중에서 외국인 포함, 불포함? 포함. 옛날에 안 됐다가 지금은 외국인들도 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게끔 인터넷을 하게끔 인정해 줬죠. 외국인도 인터넷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을 하려면 자연히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 앞서서. 자, 근데 사용자 등록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출석해서 해야 돼요. 등기소 출석해서. 그리고 그 등기소는 그 사용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등기소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사용자 등록을 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할 때는 그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의 인감과 이 주소 증명서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있는데 이건 몇 년이냐면 3년이고요. 우리 연장이 횟수 제한 없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면 3년, 3년 이렇게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사용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왔는데 우리 인터넷 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아까 우리 방문 신청은 제가 우리 대리인 배울 때 누구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넷 신청 대리인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나 그렇죠. 법무사에 한해서만 인터넷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법무사한테 여러분이 이 인터넷 신청을 대리 위임하면 우리는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법무사가 그냥 사용자 등록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넷을 할 때는 서로도 다 뭐로 제출할까요? 인터넷. 그래서 첨부 정보에 전자문서하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우리 인터넷 할 때 공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의무자 인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렇죠. 필요치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 방문 신청할 때만 의무자들의 인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두 가지 헷갈리거든요. 뭐냐면 인터넷 신청에 출석이라는 게 두 번이 나와요. 그죠? 우리 그 사용자 등록할 때는 뭐 할 때는 반드시 뭐에서 하는 거죠? 출석에서 하는 거지 사용자 등록만 출석하는 거죠. 그죠? 인터넷은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집에서 하는 거지. 근데 사용자 등록은 뭐에서? 출석. 집에서 사용자 등록할 수 없고요. 또 여러분 아까 보세요. 사용자 등록할 때 사용자 모두 가져가죠? 인감. 근데 우리가 의무자 인감이 있었잖아요.
의무자 인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걸 여러분 헷갈리세요. 인감하고 출석이 좀 여기서 두 번 헷갈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책 한번 읽어 볼게요. 책. 예. 자, 거기 등기 신청은 대부분 방문 신청이지만 인터넷 발달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사용자 등록한 자인인 및 전자증명서 받은 법인이다. 전자 신청은 사용자 등록한 자인, 등록된 외국인 포함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등은 인터넷 할 수가 없다. 자, 대리인. 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는 없다. 자, 등기 유형 제한. 인터넷에 의해서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 신청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에 한정된다. 자, 사용자 등록. 전자 신청을 해당 당사자 대리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2번 당사자 자격 대리 가려 보시면 전국 어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한다. 3번 다만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대리인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 4번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일 3월 전부터 만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도 3년이고 연장 횟수는 제한되지 않고 그리고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5번 사용자 등록할 때는 그 인감증명법에서 발행된 그 사용자의 인감과 주소 증명서면을 요구한다. 그 치아를 안 했나요? 아까 치아는 했었죠.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으로 취할 수 있다. 보정이나 치안. 근데 각하죠, 각하. 여러분이 신청할 때 등기소에서 각하한 것은 인터넷으로는 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수 시기.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위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한 때? 저장된 채 접수된 거로 본다 그랬었죠. 그죠? 이때 우리 등기는 효력이 있었잖아요. 자, 첨부 정보의 전자문서와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서는 물론 첨부 정보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신청인 작성자 발행자의 기명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2번 인터넷 할 때 인감을 제공할 자가 공인인증서를 송신하면 인감증명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에 의해서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는 우리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요럼으로써 이제 등기법이 다 맞췄죠. 그죠? 예, 우리 그래서 등기법은 요 뒤에 여러분 그 4장하고 5장 있잖아요. 예, 요 지금 169쪽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거의.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등기 내가지고 2장 반짜리 이거 나눠준 거잖아요. 3장은 그거를 몇 가지만 특징 말고 옆으로 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 오늘 자료 있어요? 네, 그거 풀고 마칠게요. 저 자료 하나 주세요. 저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 있나요?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대요. 그냥 돼 있어요. 예. 자, 1번 문제 보세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 이게 공동저당이죠. 그죠? 이건 아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없다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2번 아까 신청서가 여러 장 있었죠. 그죠? 신청이 대리 간이잖아요. 그죠?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그죠? 전원이 1인이 1인이 간인하면 되죠. 정정이 전원이죠. 그죠? 자, 등기할 권리가 공유가 합의죠. 그죠? 합의일 때는 합의 지분을 적어서 합의인 뜻이죠. 합의 지분 적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유일 때만 공유 지분을 적죠. 자, 거기 4번은 거민 계약서거든요. 개나 소나 기억나시죠? 계약이 한 소유권 무슨 있기?
그렇죠. 이전 느끼입니다. 소유권 보존 느끼는 거 아니죠. 그죠? 보존 느끼는 계약이 있을 수 없죠. 예,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낄 때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거면을 받고요. 5번은 실거래가액은 무슨 계약이죠? 그렇죠. 매매 계약을 원이라는 소유권 이전 느낄 때만 실거래가이고, 우리가 아까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 가져간다고요?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 가져갑니다. 자, 6번은 아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어떻게 신청할 때? 공동으로 갈 때 의무자 거 갖다 주죠. 그죠? 그럼 승소한 누가 단독으로 갈 때 가져가요?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 그래서 공승이 이렇게 안겠죠. 그죠? 등기필 정보 이건 제공하는 거죠. 그죠? 예, 작성하는 게 아니고입니다. 제공하는 것이고. 자, 7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의 인감이다? 소유자 인감이다?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이다? 그렇죠. 예, 가등기 말소니까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입니다. 자, 8번. 협의 분할에서 상속 등기할 때는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이 뭐의 인감? 전원의 인감. 9번. 전세권 이전할 때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인 확인받다더라도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 그렇죠. 하여야 한다. 보시고. 자, 우리 5번은 10번째는 도면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건물 소유권 보존 있게 그 대지 위에 한 개, 여러 개 건물이 있을 때만 도면을 갖다 주고, 예, 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부여 방법 암기 기억나나요? 국이 누구예요? 국이? 국가가 우리 등기할 때는 어떤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국국이죠. 그죠? 법인 2번은 법인이죠. 법인은 무슨 된? 주된. 법주잖아요. 그죠? 3번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그죠? 이걸 비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붙여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시장, 군수, 비시카드죠. 그죠? 예, 제외국민은 대법원이 소재지 등기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장. 그래서 누가 국기가 뭐를? 법주를 뭐로 사서? 비시카드로 사서 제대하교에서 외출했다. 자, 우리 등기관이 각하사에 나오죠. 그죠? 3호가 권한이 없는 자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대리인? 그래요. 무권 대리인. 넘기셔서 9호 있었죠. 그죠? 첨부 정보 안 가져가면 9호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죠? 위조된. 예, 위조된 서류 제출했을 때. 자, 2호 각하사 있었죠. 그죠? 가등기에서 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안 됐죠? 그렇지. 본등기, 본초 범을 기억나시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됐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특약, 없는 특약이 각하사이죠. 그죠? 그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호에서 각하사입니다. 자, 지금 지용이 엄마 안 되죠. 그죠? 이 지분이 무슨 지분이죠? 공유 지분. 무슨 지분? 공유 지분. 합의 지분이 아니에요.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의권 들어오면 각하사였고, 농지에 대한 뭐가 안 되죠? 그렇죠. 농지 전세가 안 되죠. 일부 뭐만에 대한 보존 느끼 안 돼요? 지분. 일부 지분만 보존 느끼 소유권 보니까 안 됐겠죠. 역시 마찬가지죠. 7번. 공동성석인 중 일부 자신의 뭐만?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됐죠. 그죠? 그리고 관공서가 법원에 촉탁으로 신청할 것 등기를 누가 신청한 경우? 채권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죠. 그래서 채권자가 우리가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그냥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신청한 경우. 그래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등기소에 신청으로 가면 각하시키죠. 자, 등기 마치면 새로운 권리증 주는 거 있었죠. 보설이 추가 나오나요? 보존 등기와 각종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추가되는 등기, 또 설정 이전에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 요때는 만들어줍니다. 예, 인터넷 신청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인터넷 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자연인과 법인만 할 수 있었죠? 예, 할 수 없다. 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자격대리인은 집에서 출석해서
출석해서 사용자 사항을 하다. 자, 유효기간 몇 년? 3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개월이죠. 만료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고 3년이고 횟수 제한되지 않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등기안의 결정 처분이 이의가 있는 자들은 관할 어디에?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근데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했죠? 그렇죠. 등기소에 제출했죠. 신청서는 등기소. 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었고, 자,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등기안이 이의 신청이 이유 있을 때 법원에 3일 내에 보냈어요. 이유 없을 때? 이유 없을 때죠. 없을 때. 예, 이의신청 이유 없을 때 3일 내에 의견을 붙여서 지방법원에 송부했죠. 맞죠? 예, 이렇게. 그래서 등기법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는 모의고사라며요? 예, 모의고사 제가 내서 잘 100점 맞게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맞으시고, 지난주 촬영하다 못하고 화요일에 내일 가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그 문제 푸신 분들은 그 다음 주 문제 푼다고 그랬죠, 그죠? 오후에 3시에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고 문제 지금 오늘 다 못 풀었기 때문에 우리 그 중개사법 때문에 2주 딜레이 됐잖아. 2주 딜레이 돼서 그래서 좀 다 같이 맞추면 되는데 저도 하루 쉬려고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5반이 너무 중요해요. 뭐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점수를 제가 먼저 할게요. 점수를 절대 연연하면 안 돼. 선생님들이 점수를 많이 내게 하려면 여러분 다 100점 맞게는 100점 맞을 수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점수는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걸 해야 돼. 내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법 배울 때 지번이 많이 틀린 사람이 있으면 지번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등기법이 개정됐어요. 저 지적법이. 얘기해줘, 안 했나? 안 했나? 10일 날 개정됐어. 6월 10일 날, 11일 날. 뭐가 개정이 되냐면 지목에서 잡종지가 많이 늘어났어. 몇 개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몇 개 늘어났어. 뭐 항만시설 무슨 해상시설 이렇게 잡종지가 좀 늘어났고, 그 분할하고 그 등록 전환의 개념들이 조금 바뀌어요. 이렇게 되게.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줄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공부한 거대로 그 염려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비행소년 변성석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냥 조금 추가됐다. 왜냐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잡종주로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려고, 이제 세금들 걷어가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11일 날 그래서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걸 낼 거예요, 여러분 같이 나눠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수 제가 부탁은 점수를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 부분만 집에 가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내가 강약 조절을 못 해요. 어떤 부분은 약한지 안 하죠. 왜냐면 약한 부분을 끌어들여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맞힌 부분을 계속 고치면 그거는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근데 약한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은 그거는, 그래서 그 수업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약한 부분을 시험장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가서 문제 풀으면 그거는 다 맞힐 수 있어.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옆에서 지금 딱 시간을 제가 하거든요. 그럼 1분 안에 내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안 나면 시험장 가서도 똑같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그래서 점수는 절대 25점 나도 괜찮아. 100점 만점에.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사람 맨날 해서 1등 사람들은 여러분 뭐 상품권도 줄 거야. 난 못하도 괜찮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맨날 모의고사 할 때 맨날 상품권 탔어. 본시험이 떨어져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1등 맨날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상품권을 막 CD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때 사법고시 할 때는 CD 같은 거 줬었고 학원에 CD 같은 거 주더라고. 옛날에 그 팝송 들으라고. 그런데 본시험에 가서 점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점수가 잘 맞으면 좋지만 찍어서 맞는 점수도 있고, 찍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본시험에서 찍게 된다고. 제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점수를 절대 연연하면 안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를 구성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터득해서 그거를 견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견뎌야 훈련을 해야 학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신하고 제가 10월 달까지 그 약한 부분 하면 되니까 우리 다 학교 갈 수 있어요. 올해는 조금 더 쉽게 나올 확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때가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 우리 건강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는데 꼭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밥 먹고 2시부터 수업할게요. 자, 한마디 외칠게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5반은 100% 해야 됩니다. 5점만은 못 나오더라도 다음 주부터 5반은. 그래야 이번 학교 갈 수 있어요.